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 입장이 발표되었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공식 보도문록에 따르면 미중 양국 정상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글로벌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이 반드시 개방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는 이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줄줄이이자 최대 원유 구매국인 중국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핵심 레드라인 두 가지에 공동 서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년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해안에서 선박 간 환적과 독립정유소, 그림자 유조선 네트워크를 통해 이란산 원유를 구매해왔으며 이란 원유 수출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사실상의 경제적 생명선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화 및 통행료 징수 시도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미래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산 원유 구매를 늘리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몇 주 동안 하루 약 60만 배럴, 월 1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원유 구매를 재개한 반면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전쟁 전 수준에서 약 4분의 1가량 조용히 감축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약 14억 배럴에 달하는 약 4개월 분량의 전략 비축유를 확보한 중국은 정치적 결단을 통해 이란에 대한 전략적 무게추를 워싱턴 쪽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변화에 대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수도 주변에서 순교자 사령관으로 명명된 5일간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즉각 개시하며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작전 상황은 극도로 긴장되어 있으며 미 해군의 이란 항구 봉쇄와 이란의 비우호국 선박에 대한 해협 폐쇄 조치가 모두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7일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 군대 간의 교전이 발생한 바 있으며 이란 협상팀을 이끄는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란이 모든 옵션에 준비되어 있으며 어떠한 침략에도 교훈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전 세계 뉴스 사이트의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미중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과 맞물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군사적 조치와 내부 권력 지형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 정치부 부국장인 모하메드 아크바르자데는 이란 국영 매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내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작전 구역을 동쪽의 자스크에서 서쪽의 시리섬까지 이르는 이른바 완전한 초승달 형태로 크게 확장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주장하는 수로의 작전폭은 기존의 약 20에서 30마일 수준에서 200에서 300마일 이상으로 10배가량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만 영해로 인정하고 그 외의 구역은 국제 수역으로 규정하는 국제해양법의 기준을 완전히 벗어난 물리적 영유권 주장입니다. 아크바르자데 부국장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행은 이란이 지정한 특정 회랑을 통해서만 허용될 것이며 해당 경로를 이탈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500km에 달하는 공해상의 통행료 징수 구역을 설정한 지 이틀 만에 백악관 공식 보도문을 통해 중국이 해당 조치의 법적, 외교적 정당성을 부인하면서 이란의 군사적 구상은 외교적 고립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시장의 세부 데이터에 따르면 이란은 중국의 원유 수입량 중 13에서 15%에 해당하는 하루 130만에서 140만 배럴의 원유를 공급해왔으며 이는 이란 전체 원유 수출량의 80에서 90%에 이르는 규모였습니다. 최근 이 수입량이 하루 160만 배럴 수준까지 기록되기도 했으나 중국이 미국산 원유를 다시 구매하고 이란산 원유 수입을 4분의 1 감축함에 따라 이란의 전쟁 자금 조달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원유 판매 대금은 이란 정부 예산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은 이란의 재정균형 유가를 배럴당 121달러에서 124달러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 세컨더리 생션스, 즉 제3자 제재를 우려해 대체 구매처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 정유사들의 배럴당 약 60달러라는 깊은 할인 가격으로 원유를 인도해 왔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직전인 5월 11일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의 대중국 판매와 관련된 12개 법인과 개인을 추가 제재하며 금융적 압박을 가하자 중국 상무부는 5월 2일 자국의 차단법에 따라 미국 제재를 준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며 일시적으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 불가와 해협 개방이라는 미국의 레드라인에 합의함에 따라 중국은 자국 법률 체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전략적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는 복합적인 외교 노선을 취했습니다. 현재 이란 내부에서는 이러한 외교적 압박에 대응해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사령관 아흐마드 와히디와 그 측근들을 중심으로 급격한 권력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혁명 수비대 강경파들은 이란 군사기구와 외교 노선 전체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이끄는 민간 정부는 점차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란 인터내셔널의 보도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와히디 사령관을 비롯한 혁명수비대 고위 지휘부 사이에 전쟁 관리 방식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 달 이내에 경제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민간 내각의 활동을 차단하고 군사훈련을 강행하는 등 전시 비상 상황을 유지함으로써 내부 권력 장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군사 분석가들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지난 40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의 좁은 지형적 특성을 활용한 비대칭 전술을 구축해왔다고 지적합니다. 해협에서 좁은 구간의 폭은 21마일에 불과하며 대형 유조선이 항해할 수 있는 가용수로는 양측면에 약 2마일 수준입니다. 혁명수비대는 정규 해군 대신 중국제 기술에 기반한 연항포대, 대함미사일 고속정, 기뢰, 그리고 샤헤드 드론을 활용한 떼거리 공격 전술로 통행 비용과 보험 요율을 극도로 높여 상업적 항해 자체를 차단하는 도크트린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매일 5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혁명 수비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해상 봉쇄 조치를 시행 중이며 프랑스군 역시 20mm 기관포를 장착한 고속 공격 헬리콥터를 현장에 파견하여 미국의 해상 통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군사적 움직임과 중동 지역의 안보 지형도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14일 새벽 사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이번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총 1,560기가 넘는 자폭 드론을 수차례에 걸쳐 발사했다고 공식 확인했으며 우크라이나 드론 모니터링 당국은 특정 순간에만 168기의 샤헤드 계열 드론 항적을 동시에 기록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공습은 철도 인프라, 항만시설, 주거지역 등을 포함한 14개 지역을 동시에 타격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습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용기가 베이징에 착륙한 당일에 시작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미중 양국 정상이 회동하는 시점에 맞추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에 보낸 의도적인 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이 야간 요격 체계에 최적화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주간 포화 공격 방식을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남아서시아에서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4일간의 공중전이었던 이른바 오퍼레이션 사인오어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인도가 아그니식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그니식 미사일은
최대 1만 킬로미터의 사정거리를 가졌으며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핵탄두를 탑재해 서로 다른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재돌입 비행체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성능이 최종 확인될 경우 인도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과 함께 최상위권의 핵보유국 지위에 오르게 되며 이는 향후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군사적 긴장 관계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란 핵 협상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8일 휴전선언이 발표된 이후에도 핵심 쟁점에서 단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란 원자력기구 책임자는 의회에 출석해 우라늄 농축 기술과 관련된 문제는 미국과의 어떠한 협상 의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회 대변인 역시 농축 권리는 타협 불가능한 영역이며 핵시설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20년의 모라토리엄을 요구한 반면 이란은 5년을 제시했고 핵농축 전면 중단과 농축 권리 인정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국내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 양측 지도부의 양보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처럼 외교적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이란은 주변 걸프 국가들로부터 전례 없는 직접적인 군사적 반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과 해상 경계를 공유하고 장기간 상업적 관계를 유지해온 아랍에미리트가 이란 영토 내로 전투기를 출격시켜 이란의 핵심 에너지 인프라 시설을 타격해 무력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란의 비대칭 전술과 대리 세력을 통한 위협 도크트린은 걸프 국가들이 보복 위험 때문에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구축되었으나 아랍에미리트가 약 3,000발의 발사체 공격을 소화하고 민간인 피해를 입으면서도 직접적인 본토 타격으로 대응함에 따라 이란의 기존 억제력은 실효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이란 영토 타격의 한계를 넘어섰으며 쿠웨이트 정부는 지난 5월 14일 이슬람 혁명 수비대 코만도 부대가 미군이 작전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부비안 섬에 침투를 시도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파키스탄을 통한 평화협상과 영토 침투 작전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란의 이러한 모순된 행보는